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격농지가 어떤 것이고 농지를 상속과 정려를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격농지의 양도인데요, 자격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사업이나 연금, 배당, 이자 소득까지 포함해서 연 3,007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8년 이상 본인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자격농지 감면과 대토 감면을 합산해서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작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은 1년간만 요 조건을 갖춰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8년의 자경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우리 시군군에서 연접한 시군구가 있죠. 그 지역을 연접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농지로부터 직경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농지 소재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자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격농지의 대토 같은 경우는요, 경작상 4년간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다음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을 대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은 종전 농지를 매도한 날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조건은 면적의 3분의 2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했을 때 대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농지를 먼저 매수했을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매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취득한 농지 소유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4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해야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감면 한도액은 대토 감면은 1년에 1억, 5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격농지하고 합산하게 되면 5년간 2억 원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리 제한은 농지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일반 대토, 쉽게 말해서 내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내가 매도했을 경우는 30km 안에 농지를 매입해야 되고요. 수용되는 경우, 개발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직경 80km 안에 농지를 매입하시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보면요, 농지는 정려받지 말고 상속을 받아라 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정려는 내가 8년 동안 직접 경작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농사 지은 그 기록은 나한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간 오롯이 농사를 지어야지만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께서 경작하신 그 경작 기간을 내가 선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1년간 작용하게 되면 오롯이 8년 작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은 부부 같은 경우는 10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자녀가 있으면 거의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정려 같은 경우는 5억까지, 부부 정려는 5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 정려, 비과세 금액까지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금액을 최대한 올려서 신고하라 말씀드립니다. 10억 미만은 감정평가사 한 곳만 하면 됩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감정평가사 두 곳이 인정이 돼야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한도 내까지 신고를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요,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가면 있어요. 우리가 지정로세를 내게 되면요, 여기에 주택 시가표준액 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기준 시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아니면 정려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이 시가표준액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된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정려 비과세 한도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얼마? 6억까지 정려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이건 10년이 되죠. 친족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요. 일괄공제가 기본공제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가 1인당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2명 있다. 그러면 5억 원 플러스 5천만 원 2명 해서 6억 원이 되겠죠. 6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일괄공제 플러스 상속금액의 5억 원까지 또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 거의 뭐 한 11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까지 최대한 올려서 양도세 아니고 정려세나 아니면 상속세를 꼭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매도할 때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보통 이제 시가 표준액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이면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같으면 5천만 원 신고되어 있어요. 농지 같은 경우는 2천에서 3천 정도 이렇게 시가 표준액이 잡혀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1억짜리면 1,000만 원 시가 표준액이 잡혀 있어요.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 시가 표준액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취득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이렇게 세율표가 있죠.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그 조항이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누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진 공제액을 해서 세율로 해서 되는데요. 기본적인 세율은 이렇게 되죠. 만약에 차액이 3억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입을 1억에 해서 매도를 4억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3억이 생긴 거죠. 여기는 장기보유 특별세나 이런 것들은 제외한 그냥 빼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3억까지 차익이 생겼으면 몇 프로입니까? 38%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1940만 원 하면 됩니다. 그러면 9,460만 원의 양도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3억의 차익이 생겼을 때. 그러면 농지 같은 경우 8년 작용시 얼마? 1년에 1억까지 감면해 준지 않습니까? 이 3억의 차익이 생겼을 때 9,460만 원 나오는데 이 9,460만 원을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5년 안에 2억이라는 거죠. 차액이 6억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1년 안에 3억 차액이 나도록 매도하게 되면 6억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죠. 우리가 수용을 받더라도 한 번에 6억 이상 차액 나게 받지 마시고요. 1년에 3억씩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6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떤 분이 몰라가지고 한 번에 6억을 차액 나에게 다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입 금액이 2억이었는데 보상을 8억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6억이 생겼죠. 그 6억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에 받게 되니까 요것은 1억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해에 반 세금 보상을 받고 또 내년도에 또 반 보상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되더라도 보상받을 때 이런 기본 상식은 알고 보상받으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정려, 취득세 금액 신고하는 것은요, 반드시 시가 표준액을 신고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을 하시고요. 양도세 신고는 감정을 해서 비과세 한도까지 최대한 금액을 올려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이하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한 곳, 10억 초과되면 두 곳을 감정을 받아가지고 하시면 세무서에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정려 신고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세무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은요, 매도 금액 빼기 취득 금액 세무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가 표준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를요 양도했는데요.
시가 표준액이 1억이고 시세가 5억 가는 그런 농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세율표가 이렇게 되죠. 이래서 자, 만약에 자, 공시지가 1억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고 안 했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10억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차익 9억이 생겼어요. 그럼 9억이면 어딥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얼마? 9억 곱하기 0.42 빼기 3,540만 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억 4,260만 원의 세금이 나와요. 근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5억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을 경우에 차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5억의 차익이 생겼죠. 그러면 5억은 어딥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40%. 5억 곱하기 0.40 빼기 2,540만 원 하면 되죠. 그럼 세금이 1억 7,46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5억으로 신고한 거와 1억으로 신고된 거하고 세금 차익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이렇게 큰 차익이 생겼다는 거죠. 1억 6,8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1억 6,8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최대한 절세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농지는 정려받지 말고 상속을 받자. 정려받게 되면 오롯이 내가 8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아니면 상속받게 되면 1년간만 농사를 지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농지는 정려받지 말고 상속을 받자. 정려를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8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상속을 받게 되면 1년 동안만 농사를 짓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농사 지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는 감정평가 후 최고가로 신고하자. 비과세 될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신고를 하자는 거예요. 부부 상속 같은 경우는 거의 11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최대한 금액을 올려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되고요. 그리고 농지를 보상받을 때 1년에 3억 차이로 보상을 받자. 그러니까 보상을 좀 딜레이 시켜서 2년에 걸쳐서 받는 게 낫지 한 번에 6억 차이 나게 보상받게 되면 1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비용들은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